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가서 여러 가지로 놀랐는데 뭐 장소도 아주 아담하고 아주 좋고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서 아주 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 박 회장님은 제가 미국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느 그 마이클 리 박사님하고 저기 김평욱 변호사님 하고 저랑 같이 셋이서 어느 그 지역에 강연을 갔다가 우리 저 박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아까 제가 우리 저 황장수 소장님 아주 제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또 여러 가지로 또 제 마음에 또 와서 닿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미국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미국에는 이러한 그 시각이 있구나. 또 조금 이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미국의 우선 또 제가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제가 여러 번 고비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떨어졌지만 또 이 정치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 나가서 떨어져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자기의 그 뒷모습도 바라보고 그 유권자들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아까 우리 황 소장 얘기에 티파티 그랬는데 사실 제가 티파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극우 세력이지요. 미국에서 말하는 극우 세력, far right, 멀리 그 오른쪽 끝에 가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제 의견,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를 하셔도 되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고 반대를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물론 여기 다 이 카메라가 도니까는 제가 틀림없는 얘기를 팩트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더 붙이지도 않고 덜 빼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수, 우리 미국에서 주로 말하는 Give me the definition of what is a conservative. conservative, 보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한국 분들이 보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미국서 배운 보수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나이가 드시고 또 뭐 자한당이고 이러면 보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컨서버티브 보수라는 것은 소셜리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거기는 이론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많은 우리 사람들한테 다가왔고, 그것이 1900년도에 볼세비키 혁명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공산주의 이론 내지는 사회주의적인 이론이 아주 깊숙이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그때 당시 보수라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사실 보수는 어떤 그 이론적으로 어떤 뭐가 나와 있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을 접하다 보니 1900년도, 1910년, 20년, 30년, 40년을 걸쳐오면서 많은 그때 당시에 그래도 머리에 인텔리한 그 근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커뮤니스트라든가 소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이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잣대로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수가 무엇이냐라고, 무엇이 보수냐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되는 게 보수입니다.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되는 게 보수예요. 뭐 한국에서 보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미국에서는 보수라고 하면은, 컨서버티브라고 하면은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우측에 있는 우익은 보수라는 이름을 땄는데 보수의 의미를 좀 잘 못 알고 있고, 반대편으로 좌익 역시 커뮤니스트나 사회주의적인 그 사람들이 진보라는 그 단어를 싹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더더욱이 보수를 하는 사람은 보수, 그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되는 그 정치에서 진보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옛날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더 앞으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 진보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수주의자는 보수 플러스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렇게 프레임이 정해졌다 보니까는 그냥 그대로 이제 보수, 진보주의 뭐 이렇게 나가는데, 도덕과 윤리, 거기에서 나오는 정치, 그러면 바로 뭐예요? 지금 잘못된, 오늘날 지금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거, 이것은 제가 누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하는, 제가 그 탄핵에 찬성했던 그 의원들, 오늘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탄핵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그 탄핵이 가결이 안 됐으면은, 아까 그 황 소장 말 맞다나 벌써 북한 문제는 작년 가을에 이미 다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찬스를 우리도 모르게 놓쳐버렸어요. 적어도 제가 말하는 거는 미국서 바라보던 그 한반도 정세,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실망했다, 허풍쟁이다, 상당히 우리 좀 태극기 세력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보수 세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잠깐 숨을 가다듬으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세요. 저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대한민국 그 수준에서, 아니 대한민국 수준이야, 대한민국의 그 프레임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니까는 모든 게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왜 저 사람이 저러나 하는 게 보이지만은, 반대로 미국
대통령이 바라보는 한반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먼저 미국의 이익을,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내지는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파워에 최대한도로 하는 사람이시지, 그것을 어느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그 권력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착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삼권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벌써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하겠다 하니까는 금방 의회에서 못한다, 그런 거 들으셨죠? 그게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항상 그 어떤 견제 내지는 좋은 분위기 이제 뜨겁네.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조명을 받아야 조명 알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이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본 미국은 그냥 우리가 항상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해왔던 대통령이 하는데 다 되더라, 그런 사고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고 결정하고 다 북치고 장구치는 걸 아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삼권 분립이 아주 정확하게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All options on the table.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은 테이블 위에 있다. 그 뜻을 한국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 그 얘기 했을 적에는 모든 옵션은 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북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경제 제재로만 계속 갈 수도 있고, 여하튼 모든 옵션이 다 자기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가 어떤 것을 쓰든가, 그래서 어떤 것은 의회가 대통령이 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작년 초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엄청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이 한반도에 몰려왔잖아요. 그때 많은 미국의 그 뉴스 미디어나 미국의 야당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가 전쟁을 하려고 미쳤구나, 전쟁을 못해서 환장을 했구나. 그때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전쟁광이다 하고 얼마나 비난들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시간이 흘러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폼페오가 북한을 살짝 갔다 오더니 갑자기 6월 12일 날 대화로 딱 갔잖아요. 대화를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미국의 모든 야당이 전쟁해야 된다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지금 미국 야당들, 민주당이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때 실패했던 것을 네가 지금 대화로 그 사람들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공격을 해야지 하고 지금 국회에서 난리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그건 또 트럼프가 kind of enjoy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는 초이스가 여러 가지가 더 늘은 겁니다. 테이블 위에 옵션이 하나 더 늘었어요. 야당이 좀 공격하라고 하는데 나 공격 안 하고 나 좀 계속 대화를 하겠다. 바보같이 멍청이다. 난리치잖아요. 이제는 트럼프가 어느 날 야당의 동의, 야당이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트럼프 예찬론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뭘 모른다, 뭘 저걸 한다, 뭐 장사꾼이다 이렇게 막 비하를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우리 그 어떤 띵탱크에서 그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트럼프한테 초이스가 더 많아지고 있고 트럼프가 아주 머리 좋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자체가 이렇습니다. 영어로 이제 포커 페이스라고 하는데 포커 페이스. 포커 페이스라는 얘기는 내가 포커를 하는데 내가 좋은 카드가 들어왔다가 막 웃는 게 아니라 좋은 카드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이게 뭐 내 패가 별로 안 좋은 척 하는 게 이제 그게 상대한테 이제 얼굴을 이제 숨기는 포커 페이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포커 페이스를 너무너무 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 년간 일당 체제에서 이 핵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미국의 정권들과 거래를 하면서 나름대로 미국 정부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된다는 그 많은 경험이 아주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한 4년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4년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는 담당자들이 매번 바뀌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북한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어쩌고 이러다가 보면은 하다가 보면 또 끝나버리고. 그런데 북한은 일당 독재에 한 사람들이 어느 한 단체가 수십 년간 그것만 매달려서 했으니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하는 그 노하우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좀 약하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 애국가에 듣듯이 하나님이 보고 와서 생각지도 않던 트럼프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 정권이 그동안 미국 정권하고 그동안 쭉 계속 해왔던 그 패턴이 트럼프가 와서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트럼프를 저걸 해야 되나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하는 것을 트럼프가 또 알아요. 네가 날 테스트한다? 오케이. 때로는 내가 화도 내보고 때로는 내가 바보처럼 그 말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왜 뭐 북한을 폭격을 안 하느냐 막 그러는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 문제는 미국이 앞으로 잘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전쟁을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잘 이제 앞으로 이 돌아가는 전개 사항을 미국 시스템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그 돌아가는 그 상황을 잘 아실 텐데, 급작스럽게 작년 가을처럼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할 적에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자기 자신이 그냥 공격해서 선공격 후임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북한이 조용히 있을 적에는 북한을 공격을 한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황장수 소장도 그 얘기했죠. 북한은 이미 핵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미국 공화당에서 생각하는, 우리 티파티 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쇼를 잘해서 완전히 이제 의회가 전쟁을 하자고 난리를 치겼으니까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의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거를 북한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시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돈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참사꾼이 돼가지고 그 돈 때문에 연합훈련을 안 한다 라고 막 공격을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 얘기는 좀 센시티브한데, 미국 정부에서 한국군하고 더 이상 연합훈련을 할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연합훈련 못한다 하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돈 들어서 못한다 하고 넘어가 준 겁니다. 근데 돈 때문에 연합훈련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의 작전 계획을 던져봤더니 테스트로 그게 그냥 그대로 북한에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작전해서 같이 훈련을 합니까? 제가 48년을 미국을 살았었고,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미국 군대도 갔다 왔고, 제가 미국에서 경찰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사업도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정치를 한다고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끊임없이 많이 상대를 해왔는데,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때 상당히 바보스럽고,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막 회전이 빨라가지고 미국 사람들 바보다. 소련 KGB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보스럽고 순진하게 보일지 몰라도 미국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여기는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쫓아다니고 감시라고 하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면 탁, 그리고 자기가 조사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게 한 2, 3년 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더 이상 그 법원에 가서 나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딱 해놓고 가서 딱 잡아냅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옛날에 미국서 많은 얘기가 소련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이다. 우리 미국에 250만 동포들이 가 사는데 그 중에는 몇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많은 우리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 일으켜서 열심히 삽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시스템을 좀 무시를 해서 그냥 살짝살짝 돈도 띄어먹고 살짝살짝 돈도 띄어먹다 보니까는 제가 그냥 아주 일부 몇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미주 교포들은 아주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띄어먹으니까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띄어먹어요. 더 띄어먹고 더 띄어먹고. 그것을 어느 사람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딱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어떤 레벨까지 딱 올라가면은 탁탁 잡으면은 지난 10몇 년간 탈세 먹어 다 잡아내요. 그런 나라에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 어떤 뉴스 미디어나 어떤 사람들 얘기에 의해서 미국이 왜 저럴까 이러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참 아무리 한국이 지금 언론이 뭐 엉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안 살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한정되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적에 항상 동전도 보면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양면을 봐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면만 보다 보면은 항상 그 우를 범할 수 있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왔다 갔을 적에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는 분들한테 돈이 만약 있으면 딱 달러를 빨리 사두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때 샀으면 아마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 말들을 안 듣더라고요. 에이, 달러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가 다 한 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경제, 안보, 외교, 안보, 경제를 분리해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안보, 그러니까 외교, 안보, 경제가 다 한 몸이에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잘못돼도 안 되는 겁니다. 외교도 해야 되고 안보도 해야 경제도 살고. 안보 없는데 경제가 있겠습니까? 외교가 있겠습니까? 외교 없는데 안보가 있겠어요? 경제가 있겠어요? 자, 그런 것이 있고, 제가 말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저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할 가치가 없어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no comment입니다. no comment도 한국에서 no comment 그러면 이 사람 할 말이 없다 가볍게 넘기지만은 우리 미국적인 그 필링으로는 누가 뭐 물어봐냐 나는 no comment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비하 내지는 아주 그냥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게
아유, 내가 말할 나는 그 대답해줄 가치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노코멘트. 아주 철없고 아주 무식하고,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좌익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미국서 제가 배울 적에, 여기 혹시 교수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수. 교수는 절대로 현실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뒤에서 학문적으로 모든 어떤 소스를 다 받아서 그걸 다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어드바이즈 해주는, 뒤에서 어드바이즈 해주는 어떤 그 think tank로서 해주지,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하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에 보면은 코치가 직접 뛰려고 그러면은 운동 되겠습니까? 물론 왕년에 운동을 했을는지 몰라도 월드컵 나가는데 월드컵 코치가 선수 못한다고 내가 선수 대신 내가 들어가서 뛸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수라는 직업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사회운동가들, 그 인권운동가들, 뭐 사회운동가들, 이런 노조위원장, 노조 출신들, 정치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그 사고 방식이 한면으로 딱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좌우를 잘 어울려서 국민이 다 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좌도 있습니다. 이걸 잘 어울려서 가져야 좋은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우를 범했고 한국도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티파티가 탄생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느 날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망각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를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착각하게 된 동기도 바로 유권자들, 국민들이 또 그 국회의원을 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뭐냐 하면은 선거 때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여러분 나를 뽑아주시오. 그럼 사람 유권자들이 뭐래요? 우리 맨날 듣는 뭘 해주실 건데, 그렇죠? 우리 지역에 뭘 해주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이 나는 이번에 당신들이 나를 뽑아주면 나는 뭘 하겠어. 우리 동네에 도서관을 짓겠다. 우리 동네에 양로원을 짓겠다.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놓겠다. 막 공약을 해요. 그리고 당선이 되면은 양로원 짓고 다리 놓고 길 닦고 막 합니다. 내 업적.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박수치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실력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막 갖다가 우리 지역에다 막 풀어요. 우리들은 거기에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미국 같으면은 하원에 435명 플러스 100명의 상원의원 535명이 모든 국민이 낸 세금, 거기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그 돈들을 훔쳐갑니다.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이 국회의원이 얼마를 자기네 지역에 뭐 한다, 이 국회의원이 뭘 한다, 돈을 막 가져가요. 그리고 그 국가의 그 세금 걷은 그 돈이 모자라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국가의 부채로 계속 늘어나는, 그래 놓고서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저 돈 다 누가 훔쳐갔냐, 자기들이 훔쳐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보낼 적에는 내가 내는 세금 가서 지켜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돈을 막 갖다 써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는. 그리고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을 합니다. 법안. 그리고 지역에 와서 사람들한테 나는 이번에 법안을 20개를 넣었다, 20개를 넣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마구마구 이 사람 저 사람 막 법안을 막 집어넣어요. 정작 그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 법안을 누가 넣습니까? 어떤 스페셜한 인트레스트 사람이 그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 법안을 넣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 법안은 그거를 부탁한 그 사람 내지 그 단체를 위한 법인데 그 법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하원 의원이건 상원 의원이건 법안을 하나 집어넣으면은 나는 2개를 없애겠다. 그래서 규제 철폐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 집어넣으면 나는 2개씩 없애겠다.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법안이 다 그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무슨 일만 나면은 한국 사람이건 한국 정부, 제가 이제 뭐 한국, 미국을 공통된 점을 얘기를 할게요. 무슨 일만 나면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정부 보고 왜 이거를 못했느냐, 왜 이걸 나라가 테이크를 못했느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이 하나 벌어짐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을 또 뽑아야죠. 그러면은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은 정부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다 보면은 나가는 돈이 자꾸 우리 세금에서 자꾸 나가죠. 그래서 우리 미국의 공화당, 우리 보수 정치는,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공화당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personal responsibility.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렇게 나가야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적에 그것이 해결이 빠르지. 뭘 하나를 하려고 해서 국가 보고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 그럼 국가가 그거 일을 하려고 또 사람을 뽑고 또 무슨 부서를 만들고 그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작은 정부, 정부가 크면 클수록 우리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작은 정부, 작은 정부가 바로 세금이 많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가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 정치입니다. 그게. 그런데 미국에서 말하는 이 좌익, 리버럴한 좌익들은 무슨 일만 나면 정부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무슨 일만 나면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머리에 들지 않는 이 엉터리 같은
이 좌익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저 국민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뭐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돈은 그것이 커지고 곧 터지게 생길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17명 나왔을 적에 처음부터 그 사람은 당선을 이미 예고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키는 저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2차 대전 이후로 한국전, 월남전, 뭐 이라크전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치렀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자기 아들, 딸들이 해외 나가서 죽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팔 잘리고 눈 날아가고 화상 입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참고 월남전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라크 가서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일반 유권자들 사람들이 정말 우리 외국 전쟁 그만하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미국 내에서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왜? 그 전쟁 갔다 온 그 상위 군인들을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도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아마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50몇 년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내 눈으로 봤어요. 그 미국 세금으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그 부모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 가장 혈맹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이가 뭐 저 어디 저 동남아시아 무슨 나라에 전쟁에 가서 죽거나 팔다리 잘려가지고 왔는데 그 동남아시아 바로 그 나라에서 한국을 욕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니네들 위해서 내가 이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잠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 가서 어떤 미국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아주 빠를 겁니다.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전쟁 때 왜 저 이라크 전쟁이 저렇게 질질 끌어왔냐면은 그때 당시 미국 국방부 수뇌부가 우리는 더 이상 월남전 같은 희생을 치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공중전으로만 많이 했어요. 그러고는 지상군이 들어갔다 금방 철수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게릴라전 테러리스트로 그냥 또 새로운 또 어떤 저거 됐는데 여하튼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 단안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날 보는 그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사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이것을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이렇게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 보면은 아마 그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하튼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는 여하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싸움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몸이 아프시면은 싸움도 못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는
한 일주일에 또 다시 미국 돌아가면은 저도 또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정선거. 우리 미국에도 제가 지금 한국을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역구에서 10,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3만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으로 주지사까지 동원이 돼서 재검토 뭐 해가지고 아마 제가 돌아가면은 그냥 자동 당선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 그래서 제가 마침 한국에 잘 와 있었다. 왜 그 사고 났을 때 제가 거기 있으면은 또 제가 또 무슨 또 저걸 해요. 내가 뭐 불을 질러서 저랬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하튼 한 가지는 우리 미국에서도 저렇게 부정선거가 나오는 수가 있구나 하는 것에서 상당히 지금 제가 깜짝 놀랐고, 이 전자투표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위에서 컨트롤하는 해킹이라든가 누군가에 들어가서 조작을 하면은 그 세상에 17,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개표는 3만 몇 표가 나왔으니까 누군가 아니면은 무슨 기계에 오류가 있던가 한 2만 표 정도가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마음 푹 놓고 이제 돌아간 추세를 보면서 제가 돌아갑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